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알리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갔던 12.3 계엄 사태의 충격적인 진실을 또 하나 마주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의 충견이었던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군 내부에서 벌인 끔찍한 숙청 작업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김병주 리스트를 아십니까? 단순한 사찰 문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란 예비 음모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자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가장 뼈아프게 지적했던 김병주 의원. 정권은 그를 눈엣 가시를 넘어 자신들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설 가장 두려운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첩사를 동원했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밥 한 끼 먹은 후배, 고향이 같은 장교, 함께 근무했던 부하들을 샅샅이 뒤지고 한직으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북한 무인기 사태 때는 자신들의 무능을 덮기 위해 김병주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공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할 영상은 김병주 의원이 직접 증언하는 그 야만의 기록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정권 유지를 위해 군인의 명예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 12분간의 생생한 증언을 무삭제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JTBC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병주 리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이 방첩사, 네.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첩사에서 와, 김병주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님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는가를 본 거죠. 네, 군에 제가 있을 때 예. 저랑 같이 근무했던 장성들이 누구고 또 저의 그 고향이나 저의 그런 어떤 지역 야. 연고는 누군지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아마 인사의 불이익을 줬을 확률이 있고요. 아마 그렇게 그래서 저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후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분노스럽기도 하지만은 네. 저랑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네. 저의 부하나 참모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우수한 장성들이 소외되고 또 일부는 전역까지 아마 했을 확률이 있거든요. 제가 있으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사실은 저랑 같이 근무했는데 아주 우수한 인원인데 자천되더라고요.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러다가 결국 전역하고 해서 가슴이 아팠고 그 친구들도 의원님하고 같이 근무한 것이 불이익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설마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김병주 리스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계엄을 비상계엄하고 쿠데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위협 세력이 누구냐? 김병준 거죠. 그리고 군에서 자기들이 친위 쿠데타를 할 때 방해될 만한 세력, 그건 김병주랑 친한 어떤 장성들 예.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고 네. 또 계엄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민주당에서 계엄을 잘 알고 막을 사람이 김병주일 테니까 구의 싹을 잘라버리자 해서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걸로 보이고요. 오늘 오후에 방첩사하고 국방부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하고 와서 좀 보고를 해달라. 실제 이 실체가 뭔지. 네네네. 네, 그래서 오후에 한번 보고를 받아보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그 자료가 오면 저희도 네. 바로 좀 주십시오. 저희도 네, 조금 네. 보도하고 하겠습니다. 봉 기자님 이거 민간인 사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고요. 네. 저는 이제 MB 때 했던 못된 짓은 다 있을 것 같아요. MB 때 했었죠. 문화체육부에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예술인들 뭐 연예인들 블랙리스트 예, 만들고. 예.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때는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보면 왜냐면 예. 또 실제 검찰을 동원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차차 밝혀져야 될 텐데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김병주 리스트라는 건 그럴 법한 게 네. 김병주 의원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계엄을 내란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지. 사전에 다 제거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겠다 예.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첩사 특히 여인형 의원님한테는 육사 후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예, 여인형 사령관이 그냥 뭐 야 이거 알아봐라고 시켰을까요? 아니면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뭔가 큰 거대한 음모와 계획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초반부터 뭘 하셨냐면 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그럼요. 대해서 눈에 집요하게 파셨죠. 파셨어요. 예, 그거부터 출발이 아닌가. 저는 왜 용산으로 이전을 하느냐. 이거부터 의원님이 굉장히 세게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윤석열이가 여기에 직접 관여됐다고 저는 의심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용산 대통령실 이전할 때 제가 네. 제일 선봉에 서서 맞서 싸웠고
그 이후에 22년 그해 12월 26일 날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침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 맞아요. 예. 그때 서울만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도 침투당했다라고 맞아요. 의혹을 제기했는데 예.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를 간첩으로 몰았어요. 맞아요. 그 사과하면 될 텐데 그 당시 김은혜 대변인이 예. 김병주가 합참이나 국방부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그 출처를 의심스럽다 하면서 간첩으로 모는 뉘앙스로 맞아요.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받아서 신원식 그 당시 국회의원은 출처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주호영 원내대표도 출처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저를 간첩으로 막 몰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예. 구구 유튜버들이 그래. 김병주 간첩이다. 맞아요.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님 그때 엄청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때 윤석열 머릿속에는 예. 김병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김병주가 가장 위협 세력이다 예. 생각을 그때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어허.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회의를 했더라고요. 김병주 어떻게 처치해야 되나. 대통령실에서요? 네, 제가 그 비서관 했던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았어요. 직접, 예. 12월 26일 날 무인기 침투했을 때 대통령실 침투됐다고 막 하는데 사실로 밝혀지니까 네. 저들도 엄청 코너에 몰리니까 김병주 어떻게 처치해야지 회의를 하고 결국은 간첩으로 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김병주와 가까운 군내 세력은 누구냐 파악하고 관리 시작하고 왜냐하면 본인들 머릿속은 이미 장기 집권을 위한 쿠데타 예, 계획이 예. 저는 윤석열, 예. 김용현 머릿속에 있었을 어허, 것이고 예. 그래서 저와 가까웠던 세력들은 장군들은 저 한직으로 보냈다가 전역시키고 예. 그랬던 거죠. 지금 그렇기 생각해보면 때문에 제가 저 때문에 사실 후배들이 숙청의 어떤 재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진짜 가슴 아프고 우리 그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에게 진짜 뭔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행스럽게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죠.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예. 또 이런 인원들이 누구였는지 예. 또 어떤 불이익이 갔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진짜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MB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 공안 검사들이 네. 이제 일종의 이제 간첩단 사건 같은 거 뭐 그때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순실 아니 네. 하여튼 뭐 그런 간첩단 네. 사건들 만들고 뭐 조직도 만들어서 하면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른바 조작 간첩 그렇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육군대장의 국회의원인 김병주 의원마저도 공산당 빨갱이 네.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을 조사한 후에 그렇죠. 김병주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엄이 성공하거나 했다고 한다면 네. 김병주를 수개로 해서 이런 그렇죠. 간첩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사람 육군 대장이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저는 아유. 충분히 이게 성공했으면은 저를 간첩으로 엮어서 네. 그때 이미 무인기 북한 침투됐을 때 간첩으로 묶을래 하다가 국민들이 일어나서 뭔 소리냐 김병주에서 거기 멍해가 벗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사과 안 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예, 그때. 예. 김은혜 의원 지금 버젓이 있는데도 저한테 한 번도 사과 안 했어요. 진짜 진짜? 간첩으로 몰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야 저같이 육군 대장 출신이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고 네. 그나마 빅커니까 방송에 나와서 제가 왜 이렇게 거기가 침투됐는지 지도로 분석한 것까지 시연까지 보였는데 예전에 민주운동 하시든가 또는 학생운동이나 뭐 노조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군사 독재 시절에 진짜 억울하게 간첩이나 이런 누명을 쓰고 했던 분들이 많았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때부터 더 그때도 가열적이었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그때 했죠. 취재, 여기 맞아. 그때 네.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도 원님 네. 그 말씀을 하셨고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이 나처럼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도 빨갱이 간첩으로 보는데 그때 민주화 네. 운동하고 학생 운동하고 노동 운동했던 사람들은 오죽했겠나 그 네. 생각이 드신다고. 예, 지금까지도 이런 빨갱이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진짜 너무나 끔찍한데요. 실제로 이 군형법 94조가 적용이 되면 방첩사가 실제로 정치 관여한 흔적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봉 기자님? 뭐 당연히 그럴 텐데 네. 국정원법도 아마 그 문재인 정권 때 바뀌었죠. 정치 관여 못하게 하고 네, 국내 그렇습니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국정원도 암암리에 했다고 저희들은 활동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
모든 조직의 국정원 요원들이 다 들어갔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각 정부 부처에도 있더라고요. 아이오들. 네, 아이오들이 예, 그러니까 조정관 음.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자들이랑도 잘 지내요. 기자들 와서 막 밥도 사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신용카드를 안 쓰더라고요. 현찰 쓰죠. 그러니까 그게 다 특활비였나 봐요. 특수활동.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리고 항상 고급 식당에 가서 방이 있는 데서 기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들 보고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활동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약간 부활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첩보나 이런 정보 수집한다고 하고 사람 네. 사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국정원도 그런 마당에 여인형의 방첩사는 정말 대단하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에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압수수색해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보안사 그 보면 조난실이 있거든요. 그 정보들을 필름 형태로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인데 네. 필름 형태로 돌돌 말려 있대요. 어어. 그걸 보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전두환 때 것도 다 볼 수 있다고 예, 하는데 예. 그거를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압수수색가도. 그 군사기밀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그렇습니까? 부분 한번 좀 그렇죠. 보고 싶어요. 사실 단순히 민간 사찰을 넘어서 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네. 국회의원에 대한 그렇죠.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치적인 중립을 아주 위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간 사찰 플러스 정치적인 중립 위반이기 예.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정히 봐야 되고요. 예, 방첩사가 그리고- 국회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국회 예, 사찰한 거나 입법부를. 마찬가지였죠. 예, 예. 그 사실은 그때 무인기 침투됐을 때도 제가 간첩으로 몰리면서 국방부 합참에 있는 주요 지휘자들이 네. 혹시 저한테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지 어. 전부 그 핸드폰 국정원하고 저 방첩사가 조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국방에서 엄청 혼을 냈거든요. 예. 왜 이거는 내가 그 계산해서 한 건데 예. 너희들 국회하고 너 국정원하고 방첩사가 왜 주요 지휘자들이 이렇게 핸드폰 포렌식하고 핸드폰 조사하고 예.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사찰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는데 예.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 이후에 블랙리스트까지 만들면서 더 조직적으로 어허. 관리를 하면서 예. 구테타를 계획하는데 어떤 녀석이 자기들에게 옹호 세력이고 어떤 사람은 잠재적으로 예. 반대하고 했던 건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면서 했던 그야말로 이 뭡니까? 아이고 진짜 후배들 숙청 리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것은 예. 단순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예. 김병주와 가까운 세력 숙청 리스트 장군들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숙청 리스트를 네. 만들어서 다 네. 제거하려고 했었다. 네네.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 의원실하고 자택하고 그 차량하고요. 도청 장치나 추적 장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네.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모르니까. 간첩이라고 했으면 김병주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예, 누구를 미행자가. 만나는지 미행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도청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좀 그것도 의원님께서 확인하셔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무섭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방금 들으신 마지막 한마디. 하여튼 무섭습니다. 이것은 진행자였던 장윤선 기자의 탄식이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국민 모두의 심정일 것입니다. 육군 사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차량과 자택에 도청장치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해야 하는 나라. 식당에서도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없었다는 그 야만의 시간들.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의 호위무사들이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동원해 벌인 짓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친위 쿠데타와 계엄에 방해가 돼 군 내부의 양심 세력을 미리 찍어내려는 그야말로 숙청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에서 이 김병주 리스트는 내란 음모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스모킹건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군화발이 민주주의를 짓밟지 못하도록 억울하게 옷을 벗어야 했던 군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정치를 알리자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치를 알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